서울 강남의 한대형 종합병원.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환자의 울음과 모니터의 경고음이 교차하는 그곳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다. 병동 한켠, 승무원 유니폼을 단정히 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서미나. 29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자 어릴 적부터 병원과 불행한 인연으로 얽힌 인물이었다. 미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병실 709호를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 이수진 씨가 오래 남 투병 끝에 입원해 있었다. 수진 씨는 25년 전 이 병원의 간호사였다. 그리고 병원의 어두운 과거에 깊이 연루된 사람이기도 했다. 병원장실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비극. 그녀는 항상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미나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미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우리 미나, 힘들 텐데 늘 놔줘서 고마워.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최 원장님, 응급 호출입니다. 최진학, 병원장. 미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살피고 늘 곁을 지켜준 인물. 하지만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던 미나는 늘 혼란스러웠고 그 정체성의 혼란은 성인이 된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미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그녀는 몰래 최진혁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3일 뒤 결과가 도착했다. A4 용지 한 장. 하지만 그 안에 한 문장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서미나와의 친자관계 성립 불가.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엄마에게 결과지를 내밀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럼 그 사람은 미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 미나는 말없이 울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엄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날 아껴주셨어. 그분은 잘못이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도 어쩌면 더 큰 희생자였을지도 모르지. 같은 날 오후, 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최진혁 원장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미나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다. 병실 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는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미나, 수진 씨에게,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안하오. 내가 진짜 최진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두 사람을 향한 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소. 나를 찾지 마시오. 부디 행복하길 바라오. 편지를 다 읽은 미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미나의 마음속엔 고통,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테이블 아래로 작은 핏자국 하나가 보였다. 피는 바닥을 따라 병원 복도 밖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미나는 황급히 문을 나섰다. 미나야, 기다려. 경비부터 불러야 해. 엄마의 목소리에도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분은 멀리 안 갔을 거예요. 꼭 만나야 해요.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미나는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 걸었다. 흔적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병원 뒤편의 낡은 창고로 이어졌다. 어둡고 습기 찬 그곳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가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안쪽 벽에 기대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흰 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익숙했다. 미나야. 그의 목소리는 신 듯 약했지만 확실히 그 사람, 최진혁의 것이었다. 정말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다. 아버지, 숨어 계셨던 거예요. 윤태석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최진혁이 아니라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나는 최진혁이 아니라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민준이란 사람이야. 미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럼 2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민준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의 눈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날 실험실 폭발사고로 크게 다쳤고 내가 직접 수술을 맡았지. 그런데 수술 직전 누군가가 뛰어들어와 말했어. 그를 살리면 안 된다고. 병원장의 아버지, 당시 윤 회장이 지시했다고. 진혁은 병원의 비리를 알고 있었거든.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나에게 수술 중 독극물을 쓰라고 협박했어. 미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먹였다. 하지만 나는 따르지 않았지. 그때 너희 어머니가 수술실로 뛰어들었어. 내가 진혁을 해치려는 줄 오해하고 주사기를 밀쳤고 그 혼란 속에서 진혁은 결국 숨을 거두었어.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김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김민준의 고백은 오래 묵혀온 비밀처럼 공기 속에 천천히 번져갔다.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그의 말을 반복하며 곱씹었다. 사랑, 그 하나의 단어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었다니. 수술 이후 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윤 회장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어. 진혁의 신원을 빌미로 날 협박했고 그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그의 이름으로 살 것을 강요했지. 난 반항했지만 너희 모녀가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어. 너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엄마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도. 그건 윤태석의 지시였어. 모든 걸 조작했지. 수술실 CCTV, 수술 기록, 진혁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각본. 너희 어머니는 그날 이후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난 매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어. 미나는 두 손을 깍 쥐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떨리게 했다. 이제 다 말해야 해요. 경찰에, 언론에. 엄마는 아무 죄가 없었고 아버지는 피해자였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진짜 가해자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른 거야.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아직 부족해. 윤 회장 일가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찾아야 해. 뭐죠? 진혁이 수술을 앞두고 남긴 녹음 테이프.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 내가 숨겨뒀어. 병원에 폐쇄된 수술실, 오래된 금고 안에 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겐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미나는 강 팀장과 함께 병원 지하 수술실로 향했다. 오랜 세월 방치된 그 공간은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고 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허공을 맴돌았다. 저기야. 김민준이 가리킨 곳에 낡은 금속 금고가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그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있었다. 여기 있다. 미나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재생기에 넣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한 남자의 침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에게 나는 서울성심병원의 일과의사 최진혁이다. 내가 사고로 죽었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나는 윤 회장과 윤태석이 저지른 의료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그 순간 미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조직적 음모였다. 테이프가 끝날 무렵 갑작스런 소음과 함께 누군가가 철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나는 하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넘길 필요 없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인물.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미나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윤희주, 윤 회장의 딸이자 현재 병원 이사의 이사장이었다. 미나는 그녀를 향해 외쳤다. 연락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이 녹음을 들어라죠. 진실을. 윤희주는 비웃음을 지으며 총을 꺼냈다. 그 진실 따윈 이제 의미 없어. 내 아버지가 쌓아올린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널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너는 몰라. 넌 그저 버려진 아이였고 그 여자의 손에서 자란 쓰레기야. 내게서 모든 걸 빼앗은 내가 진실 운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미나는 몸을 돌려 김민준 앞에 섰다. 그만두세요. 우리에겐 더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폭음.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고 미나는 자신의 앞에 쓰러진 사람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이수진, 엄마. 수진은 총에 맞은 채 미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미나야, 살아야 해. 진실을 밝혀.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두었다. 김민주는 무너져 내렸고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윤희주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날 잡는다고 끝날 줄 알아. 난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야. 하지만 그 외침은 누구의 심장을 울리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공포와 상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몰락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미나는 병실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차가워진 손끝을 입맞춤하며 속삭였다. 엄마, 모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젠 절대 지지 않을게요. 그녀는 김민준과 함께 병원에 남겨진 또 다른 단서들을 조사하며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비밀이,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아직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미나는 한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온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미나의 마음속엔 깊은 상실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김민준 역시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자책을 되풀이했다. 며칠 후 강 팀장이 미나를 찾아왔다. 미나 씨 유전자 감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미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종이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미나와 윤희주의 유전자 일치율 99.97%. 친자관계 성립.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확한 감시 결과입니다. 박미나 씨는 이수진 씨의 친딸이 아니라 윤희주 씨의 딸입니다.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그리고 유라 시절 사진까지 모두 조작되어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날 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미나 씨를 키운 건 이수진 씨였고 법적으로도 그녀는 당신의 보호자였습니다. 법은 혈연보다 양육을 우선시하니까요. 미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충격 속에서 오직 하나 떠오른 얼굴은 엄마였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여인의 모습.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건 윤희주 씨의 해류와 협박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딸이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병원의 명성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미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감당하기 벅찬 진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다. 바랜 사진 속에서 이제는 알 수 없었던 진실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수진 엄마가 미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던 손길. 그 모든 기억들이 진짜였다. 아무리 혈연이 바뀌었다 해도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며칠 뒤 미나는 구치소를 찾아가 윤희주를 면회했다. 철창 너머에 앉은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 수에, 그리고 더 이상 차가움을 내뿜지 않는 눈빛. 오히려 그 속엔 슬픔과 후회의 그림자가 어렸다. 아꼬나. 윤희주가 먼저 말을 건넸다.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출생의 비밀까지. 윤희주는 눈을 감았다. 그래, 결국 들켰구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젠 숨길 것도 부정할 것도 없어. 에어, 날 바꿨나요? 미나의 질문에 윤희주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난 내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지 못하단 말을 들었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빼앗아갔지. 그리고 대신 건강한 이수진의 딸을 내 품에 안겼어. 난 거부할 수 없었어. 그 순간부터 넌 사라졌고 내 아이가 아니게 되었어. 하지만 결국 날 키운 사람은 엄마였어요. 이수진 엄마. 알아. 그녀는 강한 여자였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짜 어머니였지. 윤희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점점 자라날수록 널 다시 찾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널 다시 보면 내가 저지른 죄들이 한꺼번에 떠오를 것 같았거든. 미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쏘았나요? 엄마를. 윤희주는 눈을 감았다. 아니야. 그건 실수였어. 녹음 테이프를 빼앗으려던 순간 총이 내 손이 흔들렸고 모든 게 무너졌어. 내 엄마를 죽인 건 내 욕심과 두려움이었어. 미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당신도, 병원도, 윤씨 가문도. 하지만 그 어떤 진실보다 분명한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수진 엄마가 나를 키운 그 사랑은 어떤 혈연보다 깊었어요. 윤희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야.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구치소를 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다. 미나는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우리 미나, 이젠 다 컸구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나가 아닌 박미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엄마의 방식대로 빛처럼. 박미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쓰라렸지만 그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치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그녀는 병원 이사회에 직접 참석했다. 윤씨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권력의 중심지, 윤성병원의 가장 깊은 곳이었다. 박미나 씨, 이 자리를 청한 이유가 뭡니까? 한 이사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묻자 미나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윤희주 씨의 친딸이며 윤 회장의 유일한 직계 상속인입니다. 이 병원에 대한 권리와 책임, 이제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몇몇 이사들은 즉시 반발했다. 지금 그 말은 병원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 지금까지 이 병원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덮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병원의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윤씨 가문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사장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미나는 법원을 통해 윤희주 명의의 전 재산과 병원의 지분을 공공의료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이어 윤성병원의 간판은 철거되었고 그녀가 다시 세운 이름은 단 하나. 햇살병원. 민준 아버지가 늘 꿈꾸었던 그 이름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미나는 한 통의 익명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병원 옥상에서 촬영된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메모가 동봉돼 있었다. 진짜 최진혁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의 행방을 알고 싶다면 병원 7층 폐쇄된 수술실로 오라.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밤, 강 팀장을 대동하고 병원 7층으로 올라갔다. 폐쇄된 수술실은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미나 씨, 조심하세요. 강 팀장이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의료기기와 함께 하나의 금고가 있었다. 미나는 무릎을 꿇고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 한 개와 작은 메모장이 있었다. 그녀는 테이프를 들고 병원 기록실로 향했다. 재생기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최진혁 의사의 것이었다. 이 녹음을 듣는 이여, 나는 아직 살아있다. 윤 회장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하지만 내 존재는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나 스스로 사라지기로 했다. 그날 김민준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 나는 그의 희생 위에 살아있는 것이다. 미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이 테이프를 남기는 이유는 하나다. 윤씨 가문은 지금도 진실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내가 믿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강 팀장. 하지만 그는 지금도 곁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팀장님, 혹시 이 목소리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네요. 미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날 밤 미나는 민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꺼냈다. 그 뒷면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남아 있었다. 진실보다 귀한 건 용기, 용기보다 강한 건 용서. 그녀는 깨달았다. 진실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방송국과 언론사의 병원과 가문에 얽힌 모든 진실을 공개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 녹음된 증언, 조작된 진료 기록들까지.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다. 윤씨 가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햇살병원은 국민의 병원이라는 별칭으로 다시 태어났다. 미나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건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몇 주 뒤, 그녀는 일단 서마을의 의료봉사단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승무원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 하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삶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허름한 모자를 쓰고 있었고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채 미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햇살병원에서 오신 분인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봉사단 일원입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 이수진 씨, 참 좋은 분이었죠. 예전에도 이 마을에 오셨었거든요. 미나는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엄마가 여기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아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순간 미나는 바다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의 정의는 어쩌면 불완전할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빛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미나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에 놓여 있었다. 화려했던 국제선 승무원의 모습은 사라졌고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곳곳을 오가며 의료봉사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작은 쉼터였다. 이곳은 그녀가 직접 설립한 수진과 민준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 시설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소녀들에게 무상으로 숙식과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미나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16살 소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봉투. 그 안에는 의료봉사 단체의 합격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미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엄마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라.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그 순간 미나는 또렷이 느꼈다. 이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미나는 작은 코카 꽃다발을 들고 공원 묘지를 찾았다. 햇살은 부드럽게 묘비 위로 쏟아졌고 두 개의 나란한 비석 이수진, 김민준, 이조령이 빛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인사했다.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두 분이 그립고 그 사랑이 고맙습니다.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름도, 피도, 과거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김민준이 남긴 시계. 그 뒷면에는 여전히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보다 귀한 건 용기, 용기보다 강한 건 용서. 그녀는 시계를 폼에 넣고 일어섰다. 이제 그 문장은 그녀의 신념이자 삶의 기준이 되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송신이는 교도소였다. 윤희주의 마지막 편지였다. 미나라,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지켜보고 있다. 어쩌면 내가 태어나 가장 옳은 선택은 너를 낳은 것이었을지 모른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너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다만 내 곁에 있는 평범한 어른으로 살아보고 싶다. 널 지켜봐 주어 고맙다. 미나는 한참을 편지를 쥔 채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원망이 아니라 평화롭다. 그날 밤, 미나는 재단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고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저는 산부인과 의사요. 엄마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비처럼 살아가자. 너무 눈부실 필요는 없어. 다만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창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고 목련 나무 아래에서 엄마의 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제안받은 명예 이사직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병원이 부당하게 얻게 된 재산을 모두 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저는 윤씨 가문의 이름을 통해 태어났지만 이수진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다.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미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박미나입니다. 누구의 딸이기 이전에 제 삶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란한 목소리들. 그러나 그녀는 조용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랑으로 완성된 삶.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떠오르듯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